네, 안녕하십니까. 이완타증권에서 2차전지 담당하고 있는 이안나입니다.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나왔고요. 사실 실적이 나온 지는 조금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2차전지 쪽에서는 탑픽으로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으로 보시다시피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탑픽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적부터 점검을 해본 다음에 제가 탑픽으로 제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6조 4,500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뭐 QOQ로 보나 YOY로 보나 전체적으로 외형이 좀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폭의 적자가 좀 나왔습니다. 저희 AMPC를 제외하고는 거의 6천억 가까운 적자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AMPC를 포함을 해도 지금 2천억 가까운 적자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컨센서스 기본적으로 큰 폭으로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외형 감소 요인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간으로 탄산리튬 가격이 한 68%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영향이 지금 4분기 때도 여전히 이어져서 ASP 감소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기본적으로 4분기 때는 주력 고객사들의 기말 재고 조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유럽발 수요의 감소, 둔화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분기별로 계속 지속이 되면서 수요 감소로 인한 가동률 하락도 있었는데 재고 소진까지 합쳐지면서 전체적으로 외형이 감소를 하고 고정비가 좀 올라오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올해 내내 ESS 쪽은 그래도 괜찮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ESS 프로젝트 역시도 지금 뭐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조금씩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SS 쪽도 출혈한 감소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탑픽을 제시를 하느냐. 사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2025년까지도 적자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요. 2025년까지는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가져올 것 같은데 2024년에 저희 전기차 신차 출시가 2023년 대비 출시 수가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4년에 역성장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2025년에는 EV 쪽, 전기차 쪽 신차 모델 수도 중국 쪽 OEM사들 제외하고는 2024년 대비 25% 정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보다도 2025년이 오히려 수요 공백기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수요가 이제 계속 둔화되는 부분을 예상을 하게 되면서 가뜩이나 높은 리튬 공급량이 여전히 2025년까지도 이어지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P와 Q 부분에서 두 가지 감소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까지는 어려우나 2차전지 섹터 하면은 대표적으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섹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기대가 거의 바닥이었을 때에는 항상 수급적인 요인으로 다시 반등하는 포인트를 찾게 됩니다. 그러한 모멘텀을 누가 먼저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실적 개선의 시기가 가장 빠를 만한 기업이 어디냐라는 측면으로 보았을 때에는 단연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선은 2026년 왜 수요 개선 시기로 보느냐. 2026년에는요 2025년까지 지속됐던 수요 공백기를 털어내고 2026년에는 인기 EV 출시가 대거 진행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저가형 2 또는 Q라고도 부르죠. 이제 저가형 볼륨 모델도 나오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저가형 모델이기 때문에 LFP를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발표가 나진 않았지만 과거에 4680을 저가형부터 고가 제품까지 해서 전체적인 라인업을 4개 라인업으로 가져오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냥 저희 저가형 볼륨 모델을 LFP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모델 Y 페이스리프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지역에서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유럽 쪽에 대한 고민도 사실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럽 쪽에 대한 부분도 가동률이 지금 2024년 연간 기준으로 해서 40% 미만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올라와 줘야지만이 실적 개선이 본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유유 라인들에 있어서는 LFP나 고전압 미드니켈로의 전환도 있지만 저희 포드 쪽에 이제 터키 공장 쪽으로 공급하는 부분, 미국의 일부 이제 OEM사들한테 공급하는 부분들로 해서 전체적으로 가동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플랜을 그래도 동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마련을 해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EV 신차에서 인기 모델들이 있는 부분에서 테슬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고객사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리비안 R2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프리미엄으로 R1만 가지고 나왔었는데 25년까지는 신차 출시가 없는 반면에 2026년부터 R2 볼륨 모델을 가지고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미 수주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우리가 정말 트럼프 정부에서 가지고 나올 최악의 경우, 2차 전지 쪽에서의 최악의 경우는 IRA 예산의 축소라든지 폐지에 대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조금 언급이 될 때일 것 같아요. 그때쯤부터는 다시 이제 시총 총액도 크고 또 하반기 때 테슬라 쪽 관련된 이제 대의가 조금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2026년에 인기 모델이 대거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이 좀 주가적으로는 앞당겨서 조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단연 2차 전지 쪽에 주가가 긍정적인 그 시점에는 타픽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주도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투자 의견 바이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목표 주가 53만 1,000원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조금 요약을 해드리자면 실적은 굉장히 저조했다. 2025년까지도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전지 오버웨이 시기가 다가올 때쯤에 시장의 기대를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하반기 테슬라 모멘텀 2026년에 인기 모델 수, EV 인기 모델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2차 전지 쪽은 다시 한번 눈여겨볼 만한 시기가 다가오게 될 텐데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단연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